안녕하십니까. 한하운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6화 한하운 시인의 수필 흑전쟁입니다. 오늘은 수필 두 번째로 1965년 1월 7일 발행된 수필집 이방인에 수록된 고 한하운 시인의 수필인 흑전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수필집은 공론 동인 수필집인데요. 이 책은 일시 폐간되었다가 2012년 다시 지성의 향기로 복간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지성의 향기라는 수필집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하운 시인의 수필 흑전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흑전쟁, 한하운. 올해는 풍년이 들었다. 그러나 식량 부족량이 362만 석이라 한다. 부족을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바라자니 얼마나 굶고 허덕이는 사람이 많을 것인가. 이 기아를 벗어나려고 일할 자리를 구해봐도 일할 자리가 없어 굶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도시는 망국적 사치와 개인의 몹쓸 영화에만 눈이 뻘게 사회 정의나 양심이 무시되고 부패와 부정이 악순환하고 있다. 무상원조나 차관이 아니면 정부 예산 편성도 무슨 공장도 할 수 없는 자력 상실과 방향 상실의 비참한 현실이고 보면 번영이고 평화고 독립이고 자유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20년 전만 해도 나라를 망해먹었던 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갈망하던 광복의 쓰라린 식민지 청산에 조국 재건을 한다는 해방 20년 총결산이 경제적 자립불능이란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자립불능이란 말은 인간 무능을 말하는 것이며 아프리카의 튀니지보다 못한 100달러 미만의 국민소득을 나타내고 세계 제1의 거지의 나라 사람이 되었고 세계 제1의 사치나라 사람이 되었고 세계 제1의 낭비의 나라 사람이 되었고 세계 제1의 도덕의 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정으로서 빚어진 암담한 절망의 혈로는 우리가 참다운 인간의 금지와 애국의 흑전쟁, 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독창하는 창가소리인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준정이란 한문으로 꿈틀거릴 준자에 정사정자를 써서 일제 36년의 식민지를 거쳐 8.15 해방을 맞고 또 6.25로 민족 상잔을 거치고 미군정을 거치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가가 만들어지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학문적인 정의는 인터넷이나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한하운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구국의 흑전쟁의 승리의 열쇠는 정신적 자세를 참 인간으로서의 진실,
근면, 내핍, 단합으로서 흑전쟁, 즉 농업전쟁의 승리로서 기아 해방의 번영의 길을 갈 것입니다. 흑, 그 흑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포육하면서 모든 생명의 종언을 고이 묻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생소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육과 종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포육은 한문으로 먹을 포자와 기를 육자를 써서 동물이 새끼를 먹여 기름이란 뜻이고, 종언은 마칠 종자에 어찌 언자를 써서 없어지거나 죽어 존재가 사라짐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끝을 알린다고 생각하면 쉬울 듯 싶습니다. 다시 하나원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흙에 있을 때 비로소 성장이 있는 것을 인식한다. 흙을 아는 사람은 흙에 대한 매력과 사랑과 애착에 형동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어려운 형동이란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형동은 저울 때 형자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듯이 그쪽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이 단어 또한 인터넷 검색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독특한 하나원 시인만이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이 하나원 시인은 참 어려운 글자를 많이 쓰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원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흙에서는 진실만이 생명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흙 위에 살아보겠다고 부르짖어보고 싶을 것이다. 흙에서 삶을 한다는 것이 진실한 것이다. 여기서 흙의 감정론을 늘어놓고자 한 것이 아니다. 다만 흙은 진실만을 싹트게 하고 성장을 약속하는 까닭을 남남거리는 것이다. 여기서 또 전편에서 거론되었던 남남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전편에서 보았듯이 제잘거린다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원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경제로서 공업으로서나 과학으로나 모두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여 자본, 기술, 원료 개발도 저열하다. 여기 또 저열이란 단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낮을 저자에 못할 열자를 써서 품격이 낮고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원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여러 방면에서 산업이 건설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여건을 검토해보면 어떤 경제적 개발보다도 농업으로서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장 현실이 많은 것이다. 이로써 수출에 이르지 못하면 자립경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흔히 농업이라면 우습게 여기지만 농업으로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 부흥을 이룩한 나라가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정말, 여기서 정말은 덴마크를 한자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화란은 네덜란드를 말하는데 홀란드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 또한 네덜란드를 한문 표기로 하면 화란으로 옛날 어르신들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카나다, 호주 또 잉여 농산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도 역시 농업이 아닌가. 우리도 농업을 재인식하는 중농정책을 한다고는 하나 미온적이다. 여기서 중농정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농업을 중시하게 여기어 이에 특히 주력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훈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에 경제과학심의회 건의안을 보면 서남해안의 간척 대상 면적이 5만 4천 정보, 10대강 유역지의 개간 면적이 50만 정보, 산야 개간 면적이 4만 정보, 그리고 1952년에는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술단이 내한하여 답사 결과 한국 농림수산부흥개발 5개년 계획서 또 개발촉진법, 공화당 구상의 식량권 확대 조성법은 현 200만 정보의 경지와 약 120만 정보의 미경지를 개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경사 15도 미만이 약 45만 정보, 15도에서 30도까지의 60만 정보, 간사지 20만 정보이다. 우리 국토 면적 993만 정보에 비하면 너무나 저이용이라 하겠으며 영국의 82%, 서독의 53%에 비할 바가 못된다. 다행히 개간을 촉성할 수 있는 것은 미공법 480호 타이틀 2, 타이틀 3가 있어 타이틀 2로 도입되는 잉여농산물 7만 5천 톤으로서 23만 2081 정보를 개발 또는 재생시키고 100만 명 이상을 가동하는 식량 증산 고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촉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재촉할 촉자에 이를 성자를 써서 촉성이란 일 따위를 재촉하여 빨리 이루어지게 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훈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차차 중농 문제를 생각하고는 있으나 요리책 속의 요리 같다. 20년 비정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국토개발에 적극적인 국가 총동원이 있어야만 하겠다. 물론 과거의 산업구조로 보아서는 산업인구를 공업에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도시의 실직 부동층, 영세민을 그리고 술집, 캬바레, 다방, 카페, 당구장, 극장, 미장원을 폐쇄해서까지 농업에 동원할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집, 캬바레, 다방, 카페, 당구장, 극장, 미장원을 폐쇄해서라도 농업에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조금은 급진적이고 반강제적인 제언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이 저변에 깔려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훈 시인이 바로 이런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식량의 작업자족에서 잉여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불, 실은 어떤 돈보다도 큰 이돈으로 우리의 공업을 점진하려는 것이 국리민복의 복지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각성이 촉구되며 농민이 갖지 못하는 것을 시민은 너무도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잠식하고 빈곤으로 전락시켰다. 원인은 많겠으나
정치가 시민 본으로 한 탓이라 하겠다. 시민은 농민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한국의 빈곤을 가져왔다고 보면 하루속히 도시의 일방적인 도장과 비대를 청산하고 흑전쟁이 승리할 때까지라도 농촌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도장은 무리도자에 긴 장자를 써서 질소나 수분의 과다, 일조량의 부족 따위로 작물의 줄기나 가지가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는 현상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웃자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운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위기를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계획 경제는 1300만 명의 실직자와 빚에 파산한 600만 농가를 구제하였다. 지금 우리의 앞길을 정말 덴마크, 이스라엘의 부흥의 길이 이정표처럼 성조길로 트여 있다. 여기에서 성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조라는 것은 별성자에 곁가지 조자를 써서 별들이 무리처럼, 다시 말해서 스타들처럼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겠지요. 다시 하나원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 부흥의 흑전쟁의 병사로서 부패와 부정을 물리치고 근면과 단합과 검소와 내 피부로 저 새푸른 연옥색, 연옥색은 여기서 신천지를 말합니다. 신천지로 가야 한다. 절망의 어두운 산하, 창곡의 햇빛으로 가득 찬 날까지. 사르트르는 인간이 인간을 희생시키고 착취하고 있는 현실의 세계, 먹을 것에까지 부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이 세계에서 관념적 철학적인 불건전성을 희롱하는 것 같은 사치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쓰는 단어로서 사치는 사치할 사자와 사치할 치자를 써서 주로 씀씀이나 꾸밈새, 행사의 칠회 따위에서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씀으로써 자신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원 시인의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어린이들을 보고 호련히 깨달았다. 나는 50이 넘어가지고서야 비로소 눈을 뜬 것이다. 만일 굶주린 자가 인류 다수를 점한다면 문학자는 다수 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학은 특권을 가진 소수자의 장난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흑전쟁의 승리로서 슬픔과 절망의 산하에 비로소 독립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그리고 남북 통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흑전쟁은 5년을 한하고 해보면 부흥을 약속할 수 있다. 인구 폭발에 쏟는 그 에너지를 흑전쟁에 바쳐 세계의 번영 경쟁을 선수로서 달리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전쟁이란 수필은 1965년 1월 7일 하나운 시인이 운영하는 무화문화사에서 발행한 공륜 동인수필집 이방인이라는 제하에 출판된 책으로서 제1차 5개년 개발계획 1961년부터 1976년
계획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발표된 수필로서 시대정신이 듬뿍 담긴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훈 시인의 그릇을 잘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들과 함께 문학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제17화 하나훈 시인의 1966년 3월 30일 공론 제2 수필집에 수록된 흑전쟁 2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